요즘 정말 화제인 프로그램이죠. 흑백 요리서 시즌2. 이거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와, 저 화려한 요리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걸 넘어서요. 저 셰프는 저 긴박한 순간에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리지? 하고 말이죠.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지점을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카메라에 비친 음식 너머, 셰프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그 치열한 사고 과정이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요리 서바이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문제 해결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거든요. 네. 방송이라서 뭐 극적으로 연출된 부분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자원, 또 예상치 못한 변수 속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이건 모든 프로의 숙명이죠. 그렇죠. 재미있는 건 흑백 요리사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그 순간의 판단들 있잖아요. 사실은 미국의 CIA, 그러니까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같은 세계적인 요리학교에서 수년에 걸쳐 훈련시키는 사고의 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단순히 요리 기술이 아니라 레시피 너머에 있는 그 사고의 알고리즘을 한번 같이 역추적해 볼까 합니다. 사고의 알고리즘이라니.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첫 번째 코드부터 한번 풀어보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예상치 못한 재료가 딱 주어졌을 때 셰프들 반응이 갈리는 순간이었어요. 아, 네네. 한쪽은 머릿속에 있던 그 완벽한 레시피를 고수하려다가 결국 시간에 막 쫓겨서 이도저도 아닌 결과물을 내놓았죠. 맞아요. 근데 다른 셰프는 재료를 보자마자 한 3초 만에 플랜 B로 간다. 딱 외치면서 완전히 다른 요리를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저희는 이걸 레시피 기억력하고 상황적 논리의 대결이라고 불러요. 상황적 논리요? 네. 많은 분들이 요리를 잘하려면 수백 가지 레시피를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일 때가 많아요. 레시피는 이상적인 환경에서의 정답일 뿐이거든요. 실제 주방은 변수로 가득한 문제의 공간이고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요리학교 가면 레시피부터 막 달달 외우게 시킬 것 같은데요. 그게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 아닌가요? 물론 기본 레시피 훈련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건 뭐랄까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단어랑 문법을 알아야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언어로 시를 쓰는 능력이죠. 아, CII의 훈련 방식이 그래서 재미있어요. 학생들한테 일부러 레시피의 핵심 재료를 빼고 미션을 줍니다. 일부러요? 네, 예를 들면 크림 파스타를 만드시오. 단 크림은 사용할 수 없음. 이런 식이죠. 와, 그거 진짜 막막하겠는데요? 그럼 이제 학생들은 크림의 역할을 분석해야 하는 거예요. 지방의 풍미, 부드러운 질감, 소스의 유화, 그리고 그걸 대체할 다른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야 하죠. 감자를 갈아 넣든 견과류를 이용하든 답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아하. 이게 바로 상황적 논리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레시피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게 만드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일부러 레시피를 파괴하게 만들어서 역설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흑백 요리사의 또 다른 미션이 떠오르네요. 어떤 거요? 판단을 넘어선 완전한 창조의 영역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미션이 바로 두 번째 핵심 역량인 문제 해결력, 더 정확히는 제약 속에서 가능성을 찾는 능력을 보여주는 완벽한 무대였죠. 여기서도 참가자들의 접근 방식이 또 두 갈래로 나뉘어요. 그랬죠. 실패한 쪽은 이걸로는 할 게 없어 라면서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쪽은 자, 우리에게 주어진 건 이것뿐이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있는 것에 잠재력을 파고들죠. 맞아요. 같은 감자랑 버섯을 가지고 누구는 그냥 평범한 볶음을 만들었는데 네, 다른 셰프는 감자를 아주 얇게 썰어서 층층이 쌓고 그 사이에 버섯을 넣어서 구워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탄생시켰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게 바로 재료 중심적 사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까라는 요리에서 출발하지만 진짜 프로들은 이 재료는 어떤 특징을 가졌지? 라는 재료에서 출발해요. 아, 출발점 자체가 다르군요. 그렇죠. 제약을 장애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집중하게 만드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비단 요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예산, 부족한 시간, 제한된 정보, 이 모든 제약이 사실은 당신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약을 가이드라인으로 본다는 관점 굉장히 신선하네요.
그런데 그런 창의적인 문제 해결도 결국 평정심을 유지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봤던 장면이 있는데 한 참가자가 몇 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소스를 통째로 태워버린 순간이었어요. 그 장면. 그 절망적인 표정이 클로즈업 되는데 보는 저까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아, 저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주방에서 소스를 태우는 건 야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실책하는 거랑 같아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실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그렇죠. 그 참가자가 보여준 행동이 바로 세 번째 핵심 역량, 실수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력의 정수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 10초? 정말 짧은 순간 망연자실하더니 갑자기 주변에 있던 자투리 채소랑 과일을 막 긁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더니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소스를 즉석에서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심지어 심사위원들은 그 소스가 원래 계획된 게 아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죠.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전환이 가능한 거죠? 두 가지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빠른 인정이에요. 망했다는 사실을 즉시 받아들이고 슬퍼하거나 변명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 거죠. 둘째는 대안적 조합 능력입니다. 이건 CIA에서 플레이버 트라이앵귤레이션, 우리말로는 맛의 삼각측량이라고 부르는 개념과도 연결되는데요. 맛의 삼각측량이요? 네, A라는 재료를 잃었을 때 A와 비슷한 B를 찾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C와 D를 조합해서 A와는 다르지만 새로운 균형의 맛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말합니다. 그 셰프는 탄소스의 깊은 맛을 흉내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과일의 산미와 채소의 신선함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축으로 요리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이건 실수를 만회한 수준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더 나은 길을 찾아낸 겁니다. 와, 맛의 삼각측량이라니. 실패를 그냥 덮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활용해서 새로운 공식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겪었던 일인데 가장 기본적인 육수를 만들다 태운 적이 있어요. 그때 교관이 저를 그 앞에 세워두고 5분 동안 그 탄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5분 동안이나요? 네. 그리고 말했죠. 그 냄새를 평생 기억해. 그게 바로 자만의 냄새다. 자만의 냄새라. 그 경험은 어떤 레시피 책보다 더 강력한 교훈을 줬습니다. 실패는 지워야 할 오점이 아니라 몸에 새겨야 할 데이터인 셈이죠. 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겠네요. 그런 개인의 회동력도 중요하지만 흑백 요리사에서는 팀 미션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일 땐 정말 날아다니던 셰프들이 팀으로 뭉치니까 오히려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아, 네. 이게 네 번째 역량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관련이 있겠군요. 네. 많은 분들이 요리사를 고독한 예술가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주방은 전쟁터의 야전 사령부와도 가깝습니다. 야전 사령부요? 네. 각자 자기 파트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면서도 전체 작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해야 하죠. 아, 프로그램에서도 성공한 팀하고 실패한 팀의 소통 방식이 극명하게 달랐어요. 어떻나요? 성공한 팀은 피클 준비 3분 전, 소스 나갑니다. 길 비켜요. 플레이팅 바로 시작 가능. 이런 식으로 짧고 간결한 정보들이 계속 오고 가더라고요. 네네. 반면에 실패한 팀은 말이 없거나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같은 감정 섞인 불평만 터져 나왔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프로 주방의 언어는 친절함이 아니라 정확성과 효율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걸 브리가드 시스템의 언어라고도 하는데요. 브리가드 시스템이요? 네. 프랑스 군대 시스템에서 유래한 주방 체계인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고 소통은 군대처럼 짧고 핵심적인 용어로 이루어집니다. Yes, chef, 나 behind. 뒤에 지나갑니다. 조심하라는 뜻이죠. 이런 말들이 대표적이에요. 아, 이건 서로 기분 좋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혼선과 사고를 막기 위한 생존의 언어입니다. 생존의 언어라니. 그러니까 효율적인 소통이 안 되면 요리의 맛은 고사하고 주방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뜨거운 기름과 날카로운 칼이 오가는 공간이니까요. CIA 같은 곳에서 팀 프로젝트를 많이 시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요리를 같이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과 이 생존의 언어를 몸으로 익히게 하는 거죠. 이건 영어 실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주방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고 책상에 앉아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실전 능력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역량으로 가보죠.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앞닭 속에서 빛나는 기본기입니다. 미션 종료 1분 전 모두가 패닉에 빠져서 허둥댈 때 유독한 셰프는
평소와 똑같은 속도와 정확성으로 칼질을 하고 소스를 적고 있더라고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그 차이가 바로 근육 기억, 즉 머슬 메모리에서 나옵니다.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경지에 이른 거죠. 아, 위기 상황에 닥치면 우리 뇌는 당황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믿을 건 오직 몸에 밴 기본기뿐이에요. 그 셰프가 차분할 수 있었던 건 손이 알아서 기본을 처리해주는 동안 뇌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다음 단계를 계산할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하면 뇌의 자원을 아껴서 더 중요한 판단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기본기 하다 보면 오히려 창의성이 갇히는 건 아닐까요? 세상을 몰라게 한 혁신적인 셰프들은 다들 기존의 규칙을 파괴한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마지막 기준이 됩니다. 그 혁신가들은 규칙을 몰라서 깬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규칙을 너무나 잘 알아서 어떻게, 어디를, 왜 깨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깬 사람들이죠. 피카소가 입제파를 창시할 수 있었던 게 그가 10대 시절에 이미 고전주의 대생을 완벽하게 마스터했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단단한 기본기라는 토대 없이는 뭘 파괴해도 그냥 무너져 내릴 뿐 새로운 걸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기본기는 창의성을 제한하는 족쇄가 아니라 더 높이 날기 위한 발판이라는 거군요. 돌이켜보면 흑백 요리사 시즌 1, 2 모두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장 화려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한 기본기를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맞습니다. 요리 유학 과정이 몇 학기 내내 지겨울 정도로 칼질과 육수 끓이기만 반복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트렌드는 계속 바뀌지만 완벽하게 재료를 다루는 기술과 맛의 원리를 이해하는 기본기는 영원하니까요. 그게 바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셰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니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은 단순히 누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드나 이걸 보여주는 쇼가 아니었네요. 네, 상황 판단력, 문제 해결력, 회복력, 소통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본기까지 전문가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생생한 교과서였습니다. 맞아요. 만약 요리사를 꿈꾸는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레시피를 하나 더 외우기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5가지 사고방식을 일상에서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해외 요리 학교에 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학위를 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프로의 사고체계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훈련을 받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꼭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저 셰프는 왜 저런 판단을 내렸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훈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방이라는 치열한 공간을 통해 전문가의 사고방식을 엿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시 당신의 분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제한된 재료들, 그것이 시간이든 예산이든 정보든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창의력을 깨우는 최고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어떤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